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의 맛집 멋집 홍성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메뉴로 함께 해보자 라고 떠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멋진 분 만나서 저희가 맛있는 한 끼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멋진 분과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홍성희 김대웅입니다. 맛집 멋집 홍성입니다. 네, 김대웅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또 워낙 젊게 입고 오셔가지고 네. 사실은 제가 사진으로 분명히 뵀는데 이분이 맞나 지금 싶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랑 같이 네. 저희에게 또 맛있는 한 끼 소개해 주실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입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우촌입니다. 한우촌. 네네. 네, 한우촌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자, 이렇게 오늘 또 맛있는 곳을 소개시켜 주신 우리 김대웅 사무처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자리를 미리 예쁘게 세팅해 주시고 깔끔하게 정리정돈에 수고해 주신 오늘 이곳 한우촌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한우 전문점을 어느덧 30여 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요. 예, 늘 우리 국민 건강과 또 철저한 위생 수준을 지키면서 제가 매일매일 시장을 직접 장을 보면서 저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먹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보면 예.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는지 예. 그게 딱 느껴지는데 우리 대표님 오늘 딱 제가 처음 뵈니까 원래 항상 이러한 모습이세요? 아니면 오늘 잠깐 또 저희와 함께 촬영을 위해서 좀 꾸미셨습니까? 예, 늘 서비스부터 청결하고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보기가 좋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식당 저희가 흔히 다니다 보면은 앞치마 차시면서 이제 물론 위생모 쓰시고 입구에서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대표님 딱 정복 차려입고 저희랑 한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 뭔가 이 청결함 자체가 딱 묻어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이 출연해주신 우리 김대웅 사무처장님과는 어떤 사이세요? 예, 또 이렇게 지역의 지인 관계이면서도 저희 음식점을 이렇게 손님들이라든가 친구분들 와서 이렇게 드셔보시고 구전으로 이래서 많은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곳을 단골집으로 선정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첫 직장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 서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주 출장 왔었는데 저희 가까운 친구로부터 그때 당시에는 이곳이 아니었고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가게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고요. 와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여러 음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곳 식당은 점심 때 갈비탕하고 생고기 비빔밥 아주 최고입니다. 이건 이제 점심 특선인데요. 여느 식당 못지않게 가성비 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7가지 정도 특별한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한번 드셔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사무처장님이 여기 대표님 같으시고 대표님이 오늘 사무처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사석에서는 그냥 형님 동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려야 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먹기 전에 궁금한 게 오늘 우리 여기 한우촌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어떠한 것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으세요? 예, 먼저 저희 이게 점심 특선이라고 저희 집에만 있는 점심 특선 메뉴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접대라든가 점심 때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드시는 방법은 이 생고기 육사심입니다. 네. 바로 오늘 아침 새벽에 5시경 도축을 해서 엄선한 위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육사심이기 때문에 이 생고기 잔이 있습니다. 여기에 찍어 드시면 굉장히 담백한 맛과 그리고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떡갈비라든가 또 이렇게 육전도 채끝이라든가 목심으로 이렇게 직접 바로 즉석에서 지어내고 있고요. 이 불고기 뚝배기는 또 우리 흔히 야채 불고기 여기에 같이 곁들여 드시면 굉장히 맛이 한층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두 명이서 사실 저희 예. 2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거를 남김없이 다 먹을 수가 있나요? 늘 항상 손님들께서 너무 배부르다. 그만 가지고 오십시오. 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들 우리 상차림은 좀 푸짐한 게 보기 좋고 배부르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제 원래 마음이 좀 부족한 것보다는 좀 더 드린다. 이런 늘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이 넉넉한 마음씨와 함께 또 정갈한 음식들과 함께 오늘 맛있는 한 끼 그리고 멋진 대화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선 차려준 음식 저희가 맛있게 먹고요. 예, 대표님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예. 맛있어 보이는 생고기입니다. 이 빛깔에서 윤기가 난다 그래야 되나요? 네. 맛있는 다시 먹어도 맛있네요. 장과 함께. 이곳에서 회의도 자주 하시고 미팅도 자주 갖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회의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점심 때든 저녁 때든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진중한 회의를 나눌 수는 없고요. 이제 그 가까운 지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제 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하고 인사하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 많은 것들을 두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좀 결국 드시면서 하시죠. 사람은 먹어야 되고 네. 또 사람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함께 드시죠. 네. 흑돼지를 좀 떠서 네. 드리겠습니다. 한번 맛보셔요. 아, 이렇게 원래 좀 자상하신 편이신가요? 아, 그러죠. 저는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그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직접 떠주는 거는 저는 별로 그 사양을 합니다. 아, 사양을 네. 하는 편이고 요즘 시대에 맞게끔 직접 떠먹게 하는데 오늘은 우리 홍성희님 각별히 만나가지고 제가 오늘 직접 떠드리네요. 떠주신 거 맛있게 네. 먹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뭐 저희도 먹으면서 이제 계속 대화를 좀 나눠볼 텐데 네, 네.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네. 간단하게 시청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시 산하의 재단법인입니다. 설립된 지 이제 6년 차 접어들었고요.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또는 뭐 대학원까지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학교 안에 제도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생 이모작 시대, 삼모작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런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서 그 광주 시민들에게 교육을 알려주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관장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 시민들도 국민들도 뭔가를 배우고 싶다. 나는 끝까지 좀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네. 찾아가시거나 검색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먹겠습니다. 네, 드시죠. 맛이 어떤가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저는 혀끝에 딱 닿으니까 이 간장의 소스와 달달함이 이렇게 아우러져가지고 네. 굉장히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게 바로 한우의 맛인가 봅니다. 그렇죠. 네. 네. 떡갈비도 있거든요. 자, 떡갈비가 있어요. 네. 네. 제가 한번 잘라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라 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 원래 늘 제가 이렇게 자르고 나눠주고 그러시나요? 했었거든요. 네. 근데 프로그램 촬영하면서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손수 집게와 가위를 드신 분은 네. 오늘 사무처장님이 처음이죠. 처음인가요? 네. 앞으로 전무후무 제가 유일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상한 남자로 남고 싶습니다. 네. 네. 육전도 한번 잘라볼까요? 조금? 네. 육전도 되게 고소하고 육즙이 빵빵 터지면서 맛있습니다. 가위질하는 거를 네. 강의를 해보신 적 있나요? 과위질 강의는 한 적 없습니다. 그동안 또 수많은 강의를 또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제가 강의를 한 거는 세 번째 직장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네. 그 전에 제가 초중학교 때는 상당히 이제 외향적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내성적으로 좀 변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공부를 못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주눅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도 삼수했죠. 거기 이제 학부를 졸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관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남들 앞에 서면서 그때 다시 외향적인 성격, 차분하지만 뭔가 표현할 줄 아는 성격, 그러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깨달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 어떤 경제, 문화, 정치 이쪽에 대한 지식이 좀 없다고 생각될 때 네. 보통 30대 정도에 위축되는 경향들이 가끔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고등학교 때 깨달으셨으면 굉장히 빨리 깨달으신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배워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당하니 몸에 배이신 거잖아요. 당당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간의 어떤 그 나름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 직장은 이제 정부 산하기관인 예전에 이제 보험감독원 시절에 보험연수원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각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해외 유학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선도해가지고 교육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는 모르더라도 두루 많이 알아야 된다. 그때 이제 노력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죠. 아. 근데 이 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그 보험 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네. 사실 보험이 요즘 굉장히 좀 흔해지고 사람들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필수품이나 다름이 없는데 네. 보험도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네. 설계도 가능하고 네. 여러 가지가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배우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제 보험이라는 학문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모든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험 지식은 순수 일부 한 파트일 뿐이고요. 그래서 각 보험사에 이제 입사한 그 이렇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보험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학문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 기획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바탕이 됐었고 그러면서 입사한 지 2년이 되면서 다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했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네. 역시 꾸준함이 최고인 것 같은데 예, 예. 우선 꾸준하게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드십시오. 네. 네. 맛있는 떡갈비가 이렇게 또 사무처장님께서 네. 예쁘게 조각내서 잘라주신 건데 한번 먹어보죠. 아, 너무 맛있는 것들을 먹다 보니까 네. 제가 중요한 걸 좀 빠뜨렸는데 네. 우리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광주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자리 관련된 연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시민 그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살아오면서 우리가 단순한 지식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의식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대학을 통해서 그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사업이나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섭 지방정부의 가장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지식 전달에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융합적으로 끌어내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연계 사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 시민 홍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추진 중인 사업들 뭐 시민교육부터 네, 뭐 네. 시민대학 또 네, 시민교육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연령 제한은 과거에는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좀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평생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상호 연결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배우는 교육은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지식 수준의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 나와서는 정말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연결고리를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 연령층이 낮아져 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쭉 연결선상에서 평생교육이 완성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그렇게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무래도 요즘 시국에 저희가 코로나19를 좀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은 좀 우리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아유,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을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네. 제가 여기 부임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부임이 언제셨죠? 올해 3월 30일이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극에 달할 때.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막상 교육은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시에서 그 부합하는 어떤 시정가치에 부합하는 우리가 평생교육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이제 스톱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 산하 29개 출자 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기관들이 설립된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들을 하나하나 살폈죠. 그랬더니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기관과 평생교육진흥원, B 기관과 평생교육진흥원 하니까 그 대상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코로나를 피해서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교육이 교육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1 플러스 1은 2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1 플러스 1은 2가 돼서는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평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결과물이 있게끔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서구청하고 일반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VR 체험 직접 만들어 가지고요 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또 광주시 장애인체육회하고는 지도자들이 다 개정 휴업 상태였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이러한 질병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체험과 난타 이걸 이제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도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장애인들을 통해 그 전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 이러한 장애인들은 그 뭡니까 삶 자체가 모든 사회 현상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배움이고 지식이고 삶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체육회다 보니까 드론을 체험을 해가지고 새로운 축구 종목, 드론 축구, 네. 새로운 종목을 지금 그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장배 드론 축구가 아마 곧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남부대학교에서요 MBBTIS라고 해가지고 저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집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거를 그 전부터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아, 경력 단절 단절 여성. 여성분들 예, 예. 쭉 근무를 하시다가 예. 이제 끊겨서 쉬시는 예, 분들. 예, 네. 예. 왜냐면 뭐 자녀 때문에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는 항상 그 전에도 대통령께도 시장님께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떤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의 활용점을 정말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늘 호면에서 정책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교육사고 한번 하시죠. 어떤 겁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질병관리 교육을 해서 이분들을 좀 취업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0여 분을 일단 샘플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끝나게 되면 100% 취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또 관련된 그 VR 관련 교육은 굉장히 인기거든요. 경제고용진흥원하고 또 저기 서구에 가면 또닥또닥 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정말 말 그대로 광주 시민들이죠. 순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거기가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39세까지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불행이라고 해야겠네요. 아, 그러니까는 제한이니까요. 네, 제한이니까. 근데 연령이 더 있으신 분들이 그걸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그걸 체험을 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VR 과정, 본인이 익힌 걸 통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의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하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 이런 유관 기관들과 어떤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네. 앞으로 좀 펼쳐나가야 될 협업 기관들이 더욱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많죠. 많죠. 지금 저희가 예산의 문제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제 장애인 체크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때 당시 이제 정보를 들었었는데, 장애인들의 일자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하고 올해 초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광주의 어떤 시민의식도 살리면서, 광주의 어떤 그 민주정신도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없을까?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광주의 어떤 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고 민주정신 상품이 될 수 있고 저는 그걸 다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VR 또는 AR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설사들이 있죠. 이분들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하고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의 빈 유휴 공간을 광주 시민을 위해서 또는 일자리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응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흥원과 또 도시철도공사가 잘 업무 협약이 돼가지고 네. 또 시민들이 훨씬 좀 더 편리하게 네. 편리하게 또 모든 것들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들고 그러니까 네.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 또한 앞으로 우리 진흥원의 네. 하나의 뭐 과제이자 네. 또 해 나가실 수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기 대표님이 네. 콕 집어 주셨던 네. 그 체크살로 직접 예. 붙였다고 하는 육전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이게 이렇게 가위질이 되기 전에는 네. 계란인 줄 알았어요. 그냥 계란만 네, 이렇게 네. 해서 나왔구나, 계란에 야채가 해서 나왔구나 했는데 안쪽에 소고기가 이렇게 잘 배어 있습니다. 저희가 29개 유관기관들이 있지만 출자 출연기관들이 있지만 정말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단지 그냥 겉보기 좋은 MOU가 아니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특히 저는 그 일자리 정책과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그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4차 산업 하면 좀 어려워하고 답답해 하셔요. 맞아요. 좀 네. 생소하죠. 뭔가. 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어느 한순간에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이 되는 기술, 귀가 되는 기술, 코가 되는 기술, 입이 되는 기술, 뇌가 되는 기술 다 기술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체를 만들려면 로봇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겠죠. 각 저마다 각 분야에 대해서 각 국가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 있는 이제 그 선진 과학자들, 전문가들은 2045년에 싱귤러리티라고 그러죠. 특이점. 그러니까 인간보다 앞서는 인공지능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럼 인간보다 능력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로봇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터미네이터처럼 그렇게 꼭 된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그 뭡니까?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일반 국민들도 그랬었지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조금이나 이제 보탬이 되게끔 해왔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에서도 이제 그랬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선진 기술을 통해서 국가가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이제 선진 과학 기술 제품들을 팔겠죠. 네. 팔아서 이제 많은 소득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도 좋아지고 그 국가도
부자인 국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국가는 세금 정책을 펴가지고 국민들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정국이 가져다 준 게 어찌 보면 미래 4차 산업혁명이 완벽하게 익숙해졌을 때, 익어갔을 때 그 결과물의 시작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또 혼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의 것과 미래의 것을 잘 융합하면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어떤 이런 시기 상황들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슬기롭게 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4차 산업은 딴 나라 이야기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 현 세대 몇 년 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후세대의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하나 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방역 체계를 통해서 뭐 미국에서는 그러려니 했지만은 이 서방 유럽 쪽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새롭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개발도상국도 아니고요. 세계 한 22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방역 체계가 가져다 줬던 그 K 방역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 한 2년 전에 그 동계 올림픽 보셨죠? 예, 예. 그때 뭐 5G 기술, 드론 기술, 뭐 VR 기술, AR 기술 다 접목해서 이렇게 이제 선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세계에서는 한국 기술이 앞서갔네 이 정도였겠지만 그러한 그동안의 디지털 기술이 집적돼 가지고 우리 이 방역 체계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거, 응용이 됐다는 거 굉장히 가져다는 시사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네. 말이 있듯이 그동안 대한민국이 몇 차례 위기를 사실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 IMF도 네,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질병과 관련해서 뭐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에 비하면 사실 코로나의 여파가 그동안 온 국민들이 겪었던 것 중에는 가장 크거든요. 가장 크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와 함께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네.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네, 네. 좀 급상하고 있어요. 네. 뉴노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어떤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도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전 세계 만방에 떨쳤듯이 우리가 새롭게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세팅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응집된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경제 위기를 타파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다 같이 함께 잘 싸워보자.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는 새롭게 가려고 한다.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광주형 뉴딜이 이제 새롭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이제 3대 이 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용섭 시장님께서 딱 나오셨는데 학식, 경험, 인품까지 갖추셔가지고요. 시정을 쫙 풀어가시는데 경제자유 특구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쫙 풀어가시는데 소름이 제가 쫙 돋았었어요. 사실 우리가 태어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회자님은 왜 태어나신 것 같아요? 태어난 거는 저는 사실 부모님이 저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태어났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목적은 쉽게 말해서 지금 오늘 홍성이의 맛집을 촬영하고 있지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빙고. 네. 그겁니다. 오늘 그 정답을 두 가지를 그대로 얘기하셨는데, 정말요? 네. 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부모님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탄생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 1만 년 전에서 최대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 조상이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네. 네. 그들은 혼자 살지 않았고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요. 무리를 짓다 보니까 누군가 책임자가 있으면서 리더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맡은 바 일을 하게 됐고 분업화가 됐었고 단체가 어우러졌었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있어서 도구를 사용했다. 도구를 사용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을 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인류 조상의 피를 우리는 쭉 물려갖고 오면서 DNA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황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우리 시대에 거둘 수 없는 어떤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장님께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펴가실 때 굉장히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아마 2045년, 60년 기준으로 했을 때, 4, 5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미국에서 G2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2007년, 2008년 그때 그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이 통일 한국이 됐을 때 전망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전 세계를 이제 주도하면서 한반도가 주도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께서 엄격하게 좀 바라보면서 왜 자꾸 저러려고 하지? 단지 평화가 좋아서 그 평화 이면에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 우리 국민의 위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알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에 네.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광주형 뉴딜이라는 단어가 좀 유행어처럼 이렇게 급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한국형 뉴딜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새롭게 뉴노멀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판을 만들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뉴딜은 분명히 모험이면서 새로운 기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방향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뉴딜 역시 아마 광주를 전 세계 최고의 AI 기반 선도도시로 우뚝 세울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우리 광주광역시와의 어떤 협업 역시 굉장히 좀 우리 진흥원의 큰 역할이자 하나의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협업이라기보다는 광주의 어떤 시정 가치를 평생교육을 통해서 평생교육 정책을 통해서 시정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진흥원의 역할은 뭐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광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책의 전파가 가장 큰 임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파에 대한 방향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전파에 대한 방향은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그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5개 자치구의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서 또 일반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광주 시내에 있는 각 대학 평생교육원 또는 일반 그 대학 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 정책을 잡고 그런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또 공모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과정을 통해서 엄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절차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께 평생교육 정책을 이렇게 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역시 뭐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인식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게 따로 있나요? 저희가 곧 조만간 그 릴레이 특강과 포럼을 이제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저 그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7월 정도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각 실장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대형 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퍼뜩 떠올렸던 게 제가 아까 그 우리 사회자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에 제가 배워왔던 집약적인 것을 한 80% 정도는 여기서 내 쏟아부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퍼뜩 떠오른 게 릴레이 특강과 포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사들을 국내에 저는 그렇거든요. 경제에 있어서 정치나 사회, 법률, 환경, 문화 이런 모든 유기체들이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기업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정책 자금이 국가 정책 자금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씩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분야가 굉장히 핫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차기 쉬운 말로 큰일 하실 분들 후보자들 몇 분 이렇게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사고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정책을 맡게 되시고 연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스스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저에게 그 축사 영상으로, 그다음에 박강원 민주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 역시 축사로 대신해서 우리 광주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박강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 직전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광주형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런 릴레이 특강과 포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기획재정부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백승주 비조실장님께서 또 연사로 참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모든 그 과학기술자들이 모여서 하는 출연연 총연합회 남승훈 박사님, 수소 전문가십니다. 그분이 이제 과학이 경제인 미래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있는 지스트의 김준하 처장님께서 한국형 뉴노멀과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우리 그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내용들 언제든지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현장으로 다 모시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고 해서 지금 그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네, 이번 뭐 릴레이 특강이라든지 포럼이 곧 다가올 텐데 네. 이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인 것들을 좀 더욱더 빨리 인식을 함으로써 네. 다 같이 알고 네. 뭔가에 달라들면 그렇죠. 확실히 결과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인식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은 고수하나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저는 광주 시민들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래서는 정말 우리 나중에 도태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완벽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딱 완벽한 인공지능 개발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뭐 외국에 있는 시스코사에서 완벽한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일주일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상으로는 2만 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완벽한 인공지능이 이제 그러니까 자가생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이게 우리 인간보다 워낙 월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생산하면서 그 기술의 격차가 2만 년의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이영섭 시장님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시작은 이미 하겠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선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이 혁명의 대한민국이 우뚝 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이 대한민국 중심에서도 우선 광주가 네. 선두주자로 네. 지금 날려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하루빨리 또 온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네.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맛깔스러운 굴비가 있어서 또 이렇게 명절이 떠오를 정도의 맛있는 굴비가 있는데요. 굴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참 도톰해가지고. 영광굴비랍니다. 영광굴비예요.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게 굴비 맞나죠 싶었는데 진짜 영광굴비라네요. 네. 제가 그 생선 명칭은 사실 잘 모르는데 네. 굴비가 있고 뭐 부서가 있고 뭐 조기가 그러잖아요. 있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영광굴비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어디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이 생선의 머리, 머리 부분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영광굴비래요. 근데 전 다이아몬드 봤거든요. 네. 있네요. 네, 있죠. 근데 여기가 한우 전문점이고 30여 년을 운영을 해오셨는데 한우 전문점에서 이렇게 굴비가 나오니까 이게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면서 우리 또 이제 그 광주 음식점의 이 특성이 전라도 한정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우 전문점으로서의 특성과 또 이 한정식의 특성을 살린 점심 특선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또 마케팅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다 육류만 있는데 생선이 빠져 있다면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커버해주는 그런 이 반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아까 좀 미리 먹었어야 되는데
에피타이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도 있는 이런 해초들도 같이 톳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톳. 네. 그다음에 다시마. 이거는 버섯 같은데요. 네. 버섯 한번 드셔보시게요. 아. 이렇게 지금 다 있어요. 생선도 있고 해초도 있고 뭐 육전에 생고기 또 뚝불고기 맛이 또 굉장히 일품이고요. 떡갈비까지 대단합니다. 근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게 우리 사장님이 처음부터 푸짐하게 주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네. 두 명이서는 정말 저희가 한참 먹어야 되네요. 그렇죠. 남죠. 네. 네. 이렇게 먹으니까 여러분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딱 건강해지는 게 좀 느껴지네요. 아마 제가 저희 프로그램 첫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해나가면서 더욱더 살이 쪄가는 제 모습을 제가 약속을 드렸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맛있습니다. 오늘. 아, 이제 다 비볐습니다. 네. 아, 진짜 재료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세 수저만 떠서 먹으면 배가 가득 찰 것 같네요. 간도 딱 맞아요. 갈비탕 국물도 맛있네요. 네. 시원합니다. 이게 보통 양념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네. 저희들이 더 요청해서 주문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이 정확히 맞습니다. 여기서 비빔밥 드셔보셨죠? 네, 먹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러 큰 행사도 하고요. 또 이제 소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 먹어봤습니다. 네. 많이 드십시오. 오늘 이거 다 드시면 5kg 바로 찍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정식 뭐 갈비탕과 이 비빔밥 먹기 전에 참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메뉴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생고기와 육전을 좋아합니다. 생고기는 글쎄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생고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 욕구가 없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모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속이 전라도 표현으로 허심하다, 그죠? 허하다. 그럴 때 이제 생고기 한 접시를 드시면 기운이 나더라. 그 얘기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생고기를 먹게 되면 괜히 그 몸의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육전 같은 경우에는 고소하면서도 또 육즙이 빵빵 터지면서 다른 곳의 육전들은 사실 고기들이 좀 흐물흐물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고기가 좀 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낮 시간만 아니라면 진짜 막걸리 한 잔 딱 생각나는 그런 안주거리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반찬을 가장 좋아합니다. 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혼자만 사실 또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동료분들의 네, 역할이 네, 굉장히 네, 중요할 네, 텐데 네. 우리 함께 움직이시는 임직원분들께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이제 3월 30일자를 부임하면서 새롭게 우리 그 조영풍 원장님을 만나 뵀었고요. 연륜과 경험에 비추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제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분의 우리 직원분들, 뭐 기획조정실장님, 전략사업실장님, 경영지원팀장님, 또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계시지만은 각 분야에서 정말 그 노력을 하며 특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석박사가 한 70%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광주 시민을 위해서 평생교육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보면은 날마다 이 초과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야, 좀 환경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살을 녹여가면서 뼈를 녹여가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광주 시민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저 역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향상이라든지
근무 여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하는 것도 저의 몫의 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들 해주십시오. 파이팅. 네, 파이팅! 우리 네.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분들 파이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앞으로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네, 네. 우리 시민들만큼은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각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냐고요? 경제활동이라고 그랬죠. 그 목적을 놓고 봤을 때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도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선순환 될 수 있게끔 평생교육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굉장히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들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평생교육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분들의 역량을 믿고 맡겨주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민들이 꼭 평생교육진흥원,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는 한 번씩 좀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을 들어가서 좀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도메인 주소는 www.gi.kr이고요. 시민사이버학습센터나 시민대학, 그 다음에 무돌시의 웹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그 좋은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고 탑재해놓고 있고요. 무돌시 웹진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 평생교육 또는 사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쉽다 그래요. 그 조금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광주 시민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니까 아직 몰라서 접근을 못 하신 거지 한 번만 가입하고 참고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의 김대용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